둘 다 수입이 있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정과는 다른 연말정산 절세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맞벌이 부부란 부부 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부로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비롯해 자녀 교육비나 신용카드 비용 등을 누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중 한 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추가 공제 또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인 경우 50만 원, 한부모 가정인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연봉이 각각 2,400만 원과 4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2,400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구든지 그 지출 내역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유리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